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열심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 오늘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봄비 그리고 황사, 이제는 결국은 계절성 부분에 대한 투자 패러다임도 좀 잡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서 결국 황사 관련주들이 또다시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스탁트리라는 거를 저는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 좀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계절적인 요인과 그리고 월별 쪽에서 선취 관점으로 잡을 수 있는 투자 패러다임도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또다시 이제 황사, 미세먼지가 좀 심해지면서 발암물질, 중금속 부분 때문에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모쪼록 건강 관리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 심신이 조금 더 미약해지면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도 좀 더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식 승천 시청자분들은요, 지금 머니 게임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면 좋겠고요. 건강해야 투자도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한 투자의 길라잡이 저희 주식 승천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서 계좌 건강 오늘도 비비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전화 상담으로 02-3153-2619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직접 자신있게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다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의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출연 멘토 또는 저 진행자에게 콕콕 찍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계좌 건강 챙길 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기대가 되고 즐거운 그런 멘토분들이 오는 날이다. 그리고 저도 항상 긴장을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의 혈기를 하루를 받아야 제가 다음 수목금을 좀 편안하게 보내지 않나, 그런 기운을 받고 싶은 두 분입니다. 과연 그 두 분 누구 왔을까요? 여러분들 잠깐 어느 정도 체크가 되셨나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원킬, 한정된 개미의 총알이 스나이퍼 매매법을 만나면 백전무패.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객관적 분석으로 매매법을 전파한다. 이상로의 승전의 비법 지금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진영의 양승모와 함께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 야심한 밤에도 열심히 투자자를 위해서 달려오고 계신 두 분인데요. 두 분 역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죠. 결국 주식계에 떠오르는 샛별. 반짝반짝 자체 발광은 아니던데. 참. 우리 어린 왕자 양순모 멘토인데요. 다른 때보다 오늘 좀 빛이 좀 약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오늘 제가 빛이 약하다 그래서 오늘 또 빛이 있는 이 또 요술봉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양순모 멘토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는 오늘 빛이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에 좀 사업을 확장하시면 정신없이 좀 보내시고 있다라는데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많은 투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 지친 피로감과 또 시장에 또 들쑥날쑥한 이런 변동 속에서 좀 더 도움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심히 좀 더 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행복한 전략들 많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계 남자다워야 되는데요. 나 이분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자료 화면은 잠시 뒤에 보실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의 상남자, 젊은 피죠.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 양순모 멘토와 이상로 멘토 누가 더 어릴까요? 투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식계의 상남자 이상로 멘토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상남자 이상로가 돌아왔습니다. 집중하시고요. 마이에 오늘 마지막 회입니까? 그런다고 하던데요. 마지막 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계좌 수익률이죠. 그렇죠. 수익률을 체크를 하시려면 우리 것을 SNTV를 같이 보시면서 수익률을 팍팍 남자답게 올라가는 거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때 이제 우리가 상남자 이상로 멘토라고 불러야 될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닭집 사장님. 치킨맨이라고 하든지 이거 어떻게 이제 저희 스튜디오 습격 사건을 목요일날 하셨는데 예. 그날 조금 충격이 전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 그날 뭐 또 닭의 기운이 있어서인지 코스 닭도 많이 올랐죠. 네. 그만큼 지금 소는 조금 죽어가는 분위기였고 대신 제가 닭을 끌어올렸던 거랑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스 닭이 좀 더 화랑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600포인트, 700포인트가 올라가면 그때는 시청자분들한테 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그 황금알을 낳는 종목 준비해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황금알뿐만 아니라 뭐 집도 그리고 차의 옵션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오늘도 집중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면 됩니다. 대신에 적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에 좀 더 집중하셔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왜 자꾸 치킨맨을 얘기하고 스튜디오에 생방송 습격 사건이 있었는지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방금, 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얼굴이 어서 많이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상남자, 남자다워야 남자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먹었습니다, 진짜로. 치킨 정말 잘 먹었는데요. 그날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금리 동결이냐 인하냐의 부분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양손모 멘토 뭐 하셨습니까? 이상로 멘토가 저렇게 자신 있게 좀 해갖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새벽에 근무를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로 멘토는 약속을 지키러 상남자답게 했고, 그러면 양손모 멘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야비군 훈련을 갔다 오신 겁니까? 네, 국가의 부름을 받고요. 새벽 1시까지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오늘 방송을 한 김에 끝나고 치맥을 쏘시겠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런 소문이 또 어디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훈훈하게 오늘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분명히 동결이다 인하다란 부분 속에서는 각자의 전략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만큼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우리 멘토와 저 진행자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서도 했고 지킬 것을 지키면서 뱉은 말에 대한 책임 있는 방송을 하고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길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주식승천 10시 힘차게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결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초반부에 먼저 빨리 억지성으로 올려놓지 않았다라면 후반부에서 좀 더 낙폭을 축소하는 부분, 상승폭을 좀 반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전장에서 억지성의 상승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돌파 한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승분들은 오후장에 반납을 했죠. 그것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오후장 모습에서 투매가 일부 나오는 모습에서 투매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방향 자체가 좀 하방 쪽을 너무 많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이슈앤토크로 좀 더 집중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오늘 시간에서 나오는 전략이 증시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이슈앤토크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 매수세에서 1970선을 회복은 하긴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쉬어갈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한진그룹주 대한항공 지주사 전환 추진 소식에 오늘 한진그룹주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들어왔는데요. 과연 대한항공 지주사 전환 부분에 대해서 수혜 대한항공에 받을 수 있을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엔터주가 또다시 한번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글쎄요, 과연 이제는 일희일비는 아닌 부분인 것 같습니다.
K-팝 부분, 그다음에 한류 연품 부분에서 이제 음원까지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신성장 먹거리 부분에서 수혜주 찾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래간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흘 만에 상승 마감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오면서 상승 견인을 하긴 했는데 웩도덕 현상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우리 상남자 이상님한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쉽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아쉬운 여지가 남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아쉽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좀 죽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또 4월 달에 일본에서는 또 더욱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또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거기 글로벌 모멘텀을 보시면 지금은 경기 부양 관련주로 해서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체제에 맞춰서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죠. 당연히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 관련들이 다시 바턴을 이어맞고 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변수 한계가 있다면 바로 중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 저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만큼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550포인트를 밟았죠. 그런 모습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일단 강한 것은 바로 코스닥을 잡아야 되는 그런 닭 잡는 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코스피는 반등을 하되 큰 상승은 좀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면서 쉬어가겠다. 하지만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력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결국은 코스닥 쪽에서는 기술적 반등 부분을 좀 더 유심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양수 모멘토 같은 경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고요. 이제 지수의 바닥 끝자락은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5일선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61선과 121선 그리고 단기 5일선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밑꼬리를 맞고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특히나 지금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의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향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량주 종목들을 제가 많이 선호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오늘 삼성전자를 자리를 놓고 보면요. 일단 21선을 좀 앞두고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또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의 움직임을 같이 놓고 보면요. 21선은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기아차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기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의 변동성과 그리고 지수의 연동성이 좀 많이 좀 풀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미연동되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오히려 지금 안정자산인 금값이 있죠. 금값이 최근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율은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안정자산인 금값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지금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회복 시점이 아니냐라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우리 전기전자, 전차군단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유거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명분이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을 당장에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그 힘에 대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수가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순간적인 또 다시 한번 지수의 눌림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의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이 방어조가 좀 나왔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시장은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포착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웹도덕 현상이라고 했을 만큼 파생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지금 현물 장세가 좀 제대로 못 가고 있잖아요. 양 대표. 네, 맞습니다. 양수 모멘토가 좀 보셨을 때는 과연 지금 전체적으로 워낙 시장은 좀 시황을 좀 잘 보시니까 옵션 상품 자체가 좀 부족 현상이 되기 때문에 하방을 좀 갔다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옵션의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270포인트까지는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족한 행사가를 좀 더 지수를 눌러주기 위해서는 252.5포인트까지만 지수를 눌러주면은 추가적인 행사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포지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고 프로그램 베이시스도 많이 버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오히려 매수의 역할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올라가서 포지션을 잡는 옵션 테이블 작업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를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만든 이후에 시장의 포지션을 응축을 시킨 이후에 또 발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은 작은 박스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포지션에 대한 준비가 끝이 난다라면은 전차 군단이 움직이면서 그 뒤에 쫓아오는 이제 뭐 업종 순환매라고 하죠. 이제 업종 순환매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수 모멘토의 오늘장을 시장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핵심을 쭉 잡아보려고 했던 거는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흐름을 가지고 지수가 우상향을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환율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한 금값 부분에 대한 금 선물에 대한 변동성까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세 종목이 같이 우상향 쪽으로 양봉을 좀 뽑아나는 날은 시장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한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5개월 만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와, 하루 만에 뭔가 투매가 좀 만들어 놓을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이게 강세가 정말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시장 과열 부분에 우려는 없는 것인지, 이상로 멘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코스피가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쏠릴 수 있다는 분위기로 좀 보고요. 저는 환율에 대해서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양순모 멘토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환율을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키프로스 사태를 비롯해서 잠시나마 지금 금값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심리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면 지금 금값이 다시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라든지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20%가 다운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격대를 되찾고 있는 경우고요. 그런 가격대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차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게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뭐 대형주 쪽에 쏠려있던 그런 수급 자체가 지금은 어차피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시장이죠. 그럴 경우에 지금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수급적인 쏠림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코스닥은 좀 더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코스닥이 일단 대안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안보다도 이제 주력적으로 중소형 종목군들의 이제 종목 장세 쪽으로 좀 갈 것이다라는 해석도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수 모멘토, 코스닥 시작 과열일까요? 아니면 진짜 주도로 중소형 중 이제 랠리를 시작할까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코스닥 랠리에서 좀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솔직하게 좀 속상해요. 양수 모멘토 조금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요. 일단 셀트리온이 왕위 귀환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2일 날에 셀트리온이 액면병합 때문에 주가의 거래 정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가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셀트리온에 들어가야 될 유동성 자금들이 탑 10에 있는 종목들로 고루고루 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뭐 셀트리온 뭐 제약 관련주들 뭐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주 뭐 시젠 그쪽으로 지금 모든 자금들이 지금 투입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왕의 기간 때에 맞춰서 그 유동성 자금들이 혹시나 시장에 빠져나온다면은 그 시장의 충격 여파는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코스닥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요. 이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차트가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가총액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코스닥의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오히려 탑 10에 있는 주목받는 그런 포커스 받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탑 11권 탑 10위권부터 20위권대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과열 우려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 가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셀트리온 때문에 좀 더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권 중에는 특히나 이제는 11위부터 20위권 중에서 개별적인 선별적으로 종목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양순모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한진그룹주 과연 지수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 속에서 이슈 부분의 트렌드로 오늘 좀 더 자리 잡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순환 출자 구조에서 해소할 방침이라는 소리가 동반 상승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하게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동반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우리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순환 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지주 전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지금 카메라를 앵커하고 저하고 둘이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이거 얼굴 사이즈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네. 먼저 제가 여기 있네요. 어떤 모습이냐면 상호 출자라는 게 있고 순환 출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 출자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있으면 출자는 그 말 그대로 자금을 대는 거죠. 그렇죠. 자금을 댄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다시 저한테 자금을 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좀 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출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 만약에 도영앵커한테 갔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도영앵커가 다시 또 양순모 멘토한테 또 네, 투자를 일로 하고 가고요. 네. 여기에서 또 다시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네. 거죠. 이게 순환 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순환 출자가 됐는데 한지는 올랐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한항공의 지분을 9%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분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썩은 사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떨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좀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지주 전환을 뭐 대한항공이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뭐 했을 경우를 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했을 경우를 해서 같이 보신다면 다시 한번 뭐 화면에 좀 같이 뭐 그림이 같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좀 나가면서 네. 준비했던 그림이 좀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회사 전환 단계를 보시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거고 거기 선언, 그리고 분할, 재상장, 공개 매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지주사로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다. 그럼 이제 1단계에서 이제 분할까지 1단계가 되겠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지주사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점점 더 주의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주회사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고 여기 지분 구조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이 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1단계에서는 기대감이 작용하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넘어가서 분할해서 이제 재상장이 간다. 그러면 그때가 2단계인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일단은 분할해서 재상장에 갈 때 당연히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귀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기업이 두 개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홀딩스라고 하죠. 홀딩스가 되면 공개 매수를 하는 과정까지 이제 3단계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회사 내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주회사 모멘텀이 있구나, 아니면 뭐 순환 출자가 개선이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말로 그걸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또 수익을 못 내시거든요. 그래,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한진이 왜 올랐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다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눠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쪽 손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다 적다 보니까 이쪽 손이 지금 저릴 정도인데요. 이상로면 또 그러면 한진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제 오늘 시세가 안 나왔다는 결국은 조금 안 꼽는 찐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진그룹과는 재무구조 관련해서 한진이란 종목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결국은 그냥 단기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위에서 가라앉고 나서 전략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예,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제가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구조가 대한항공이 지금 지주사로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기대감이 끼는 건 바로 1차적으로 한진이라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진 같은 경우에 한진그룹의 지주사거든요. 그럼 한진그룹의 지주사 중에 한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신규적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이 높구나를 먼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초입 단계라고 먼저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중에라도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가격 단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보신다면요, 박스권 자체는 지금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먼저 깔려 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계적으로 위쪽에서 곧장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는 게 될 수 있겠고, 평균 단가를 조금 맞춰서 계산해 본다면 지금 하단에 23,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하더라도 이익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주가 추이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는 방법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넣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고요. 대신에 23,000원 부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익권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방송이 물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다 큰일 났다. 양순모 멘토. 네. 그러면 결국 대한항공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항공은 도대체 이거 언제 비행기 자기 색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그 항공 관련주도 지금 사실 시황 타이밍이라고 보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지주 그 뭐 대한항공 홀딩스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기대감 속에 저도 좀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그 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주가라는 것은 뭐 지금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적인 부분들과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는요, 그 시차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굳이 구태여 지금 급하게 쫓아갈 필요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에 또 이제 그 대한항공이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모멘텀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본다라면 일단은 뭐 시황적인 부분에서 그냥 시황상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밖에 안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한진 쪽은 일단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이 된다면 일단 중장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좀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언제죠? 2012년 10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딱 11월 1일이네요. 자, 주가가 고가가 24,250원까지 일단은 뭐 만들어졌었고요. 종가도 24,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250원 고가를 갱신했고요. 종가도 24,000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쌍봉 구간대를
같이 마감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22,000원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거나 혹은 23,000원 구간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시세가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거래량이 터진 것은 일단 긍정적이고, 만약에 시장이 내일 만약에 뭐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잡아드리겠고, 오히려 24,250원을 돌아 올리면서 좀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이쪽 구간대에서 추격 매수 차라리 조금씩 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한항공 관점보다는 지금 한진 쪽에 두 분 다 집중력을 좀 하는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 자체가 좀 올라가기에는 특히 양수 모멘트의 의견을 정리를 좀 하자면,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다 순환매 쪽 업종 트렌드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계좌를 승화시키는, 승천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미약한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 성격적으로 체제 부분에 순환 출자가 나온다라면 한진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분에 대한 종량제 징수 도입 예정이다. 과연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일지 부정적일지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엔터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왔죠. K-팝이다, 한류 열풍이다 라는 부분 속에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엔터주 영향, 이것이 그냥 일회성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싸이라든가 소녀시대 등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 이게 종량제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업적인 실적 부분에는 긍정일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참 오늘 주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참 주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어려운 것을 쉽게 또 풀어드려야지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니까 먼저 또 이해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값과 을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죠. 말 그대로 제작사고요. 대신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작사가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간 관리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정 광고를 제가 순간적으로 말을 했는데, 멜머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를 거쳐서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작사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기 가수들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고, 대신에 중간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이 될 수 있다고요. 왜? 당연히 여기는 제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당연히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격제 압력이 들어오겠죠. 제작사에는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자가 제작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제작사, 제작업체들이죠. 그래서 뭐 로엔이라든지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지금 SM 같은 종목군들은 여기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부분은 더욱더 뛸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중간에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도 악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객들이 많이 보려면 당연히 가격적인 압력도 비싸지면 또 그만큼 또 싼 업체를 찾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격적인 압력도 얘네들 플랫폼 회사에서 겪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제작사, 값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의견을 정확히 종합해보면 여러분들 딱 들으셔죠. 전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결국 YG 엔터테인먼트, SM 또는 이제 로엔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작사들한테는 호재이다. 그러니까 제작사 쪽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매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을 공급하는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다 경쟁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원을 지금 현재 매출처로 잡고 있는 쪽보다는 제작사 쪽으로 집중하는 엔터조 쪽에 집중하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양승모 또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엔터조에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뭐 종량제를 전환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겠죠. 우리 지금 많은 그 이용자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안 그래도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정액 상품 이용 고객들을 전부 다 종량제로 바꾼다. 자, 이 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멜 어쩌고 있고요. 또 M 뭐 어쩌고 있고요. 또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듣느냐에 따라서 돈을 징수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행 정책이 5월 달부터 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월정액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오히려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탈퇴와 또 이용자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어차피 엔터주를 좋게 보고 있고 제 포트도 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좋다 뭐 이러고는 가고는 있지만, 일단 이용자들은 좀 뭔가 좀 꺼림칙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 자체가요, 서비스 사업자와 그리고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만 관련되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와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뭐 많은 횟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뭐 돈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연연히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소비자는 일단 종량제와 함께 예전처럼 월 정액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부분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얘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뭐죠, 여러분? 시청자 빨리 적으세요. 엔터주는 보자. 하지만 음원주는 단기. 시장의 소재 쪽으로 뉴스발에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엔터주, 그래도 좀 안전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승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가셔야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이슈 앤 토크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줘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먼저 멘토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가 물음표가 계속 뜨죠. 잠시 뒤에 살펴볼까요? 양순모 멘토가 어제 1위를 반납했어요. YG엔터로 2위를 16.4%. 역시 엔터주 자신있게 보고 있다 그러더니 당당하게 2위를 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아나페스가 상승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에 3위를 14.3% 상승세로 유지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CJN이 한 단계 하락이 좀 됐네요. 10.6% 정도의 코스닥에서 소외되지 않고 상승세 유지하면서요. 5위 정대희 멘토, 야 대박입니다. 조이맥스를 가지고 신기적으로 포트에 5위까지 올라오면서 10.1% 상승세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1위 멘토가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이 강하게 시장은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종목만 간다 하면서 21.4%를 상승에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고요. 인지 디스플레이, 골프전, GS 리테일이 신규 편입되면서 약보합세 부분은 마이너스 0.5% 정도.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삼성전자가 신규 편입이 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이었어. 역시 대장주, 시가총액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1위답게요. 일양약품 자체는 중기는 보유하자라고 했고요. ICD만이 마이너스 4.1%인데 이것도 금방 올라올 것 같습니다. 포트 아나페스, 이라이코 강한 상승세 유지되면서 포트 아주 이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가 신기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역시 추천하고 나서 바로 안정사에 들어오면서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 아무래도 주가의 날개를, 신발을 다른 것 같습니다. 10.1% 상승세 유지합니다. 김선희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스텍 시스템과 웰크론한텍이 지금 약세 부분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재료 부분에 대한 좀 더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주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삼성전기, NC소프트, 대형주 쪽인데요. NC소프트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시가 부분에서 이제 편입이 되면서 1.7% 상승세로 하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를 하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야, 포트폴리오 이쁜데요. 한솔 CSN 7.9%, 시젠 10.6%, 슈프리마 5.5%. 야, 슈프리마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가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이쁩니다. 야, 네 종목이요. 모두 다 플러스권 속에서 Y젠터가 16.4% 종목 순위 2위하고 있는 거 보셨죠? 아이마켓 코리아, 성우하이텍, 바이오랜드.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고 시장에서 먼저 주도하면서 포트가 두 분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 포트폴리오와 종목률 순위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막 즉흥적으로 액션적으로 리액션을 하다 보면요, 목이 되게 마르거든요. 그래도 이 두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 행복하지 않나, 진행해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포트폴리오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진짜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여러분들 잘 해서 같이 승천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할까요? 네, 일단 뭐 슈프리마부터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어제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C는 아닌데 또 맞췄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손절가를 19,500원 이라고 했었는데요. 역시 손절가는 되지 않고 다시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7.77% 잭팟이죠. 예, 잭팟이 터지는 날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바이오 인식 테마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S4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더욱더 중요한 거는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입니다. 북미 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박스권 자체를 오늘 크게 뚫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전에 제가 추천드릴 때도 뚫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다시 N자형 파동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1차적으로 한번 잡는다면 위에는 지금 저항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여전히 홀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여행을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골프를 치러 가셔도 좋고요. 일단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 그냥 들고만 계시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솔 CSN 같은 경우에 어제 7% 정도 빠졌는데요. 혼자 저도 계좌를 보고 상당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좀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반등이 나와주죠. 그만큼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그룹과의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돌죠. 예? 좀 도는데 뭐 자세하게는 좀 말씀드리긴 좀 뭐 하고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공개 방송이나 그럴 때 그렇죠. 참여해 예. 주시죠. 그리고 요즘 방송 제재가 많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보신다면 그냥 좀 더 홀딩을 하시고 기술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신다면 상단에 4,2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좀 더 홀딩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항권의 움직이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4,200원에서 4,300원대, 그중에 4,300원대 나올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 앞서서 있던 물량 자체가 지금은 매집의 물량으로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매집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 번만에 매집이 끝나기는 어렵죠.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거쳐야지만 큰 시세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상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실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젠이 저의 바로 히든 카드였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 20%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주식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 방송에서 시젠이 뭐 고평가니 뭐 지금 외국인이 사는 거니 성장성 때문에 사는 거니 이런 분위기, 제가 그런 말을 좀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저평가인 종목은 없습니다. 사실 바이오 제약 업종 자체가 일단 아셔야 되는 게 고평가를 받고 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같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고평가, 저평가라고 하는데 저평가의 다른 말은 바로 소외주입니다. 그리고 고평가의 다른 말은 그만큼 인기주가 될 수 있겠고요. 사람의 관심이 많으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기술력은 최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럼 이런 순간에는 홀딩 하시면서 좀 더 시세를 길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관점을 조금 접근하시고 저를 일단은 조금 믿고 지금은 시즌도 홀딩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 이 이상로 멘토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어제 다 시장발 여파에서 음봉들이 다 컸었거든요. 근데 오늘 빠르게 확 다 돌려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힘이 살아있다, 넘쳐난다, 남자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참 등려하셨던 그 감독님은 어떻게 이름이 네, 이란입니다. 아, 이란이. 이란이요? 예, 란입니다. 란. 란입니까, 란이? 란이가 쓱쓱 크듯이 우리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쓱쓱 계좌가 승천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좀 아쉽죠. 어제 이제 1위를, 종목 1위를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1위를 아직까지 탈환을 못하고 계시는데, 양순로 멘토 포트 요즘 물 만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 왕자가 아니라 이게 어린 도령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요즘 잘 포트 승리를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리뷰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은 바이오랜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랜드는 제가 이제 밑으로 주가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쭉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뭐 포트 편입이 16,200원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또 몇 틱의 차이로 또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엔 수급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관점에 대한 뷰에 대한 변화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제 아무리 흔든다고 하더라도 갈 종목은 일단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대로 추세 홀딩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자리가 이제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일전에 27,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지난 전고점 자리죠. 이 지난 전고점 자리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도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되면서 차트의 움직임은 좀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출발하지도 않은 종목을 가지고 언제 팔까? 지금 수익 많이 났는데 15% 났는데 20% 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종목은 계속해서 저는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엔터 관련주 계속 부각이 될 거고요. 시장이 많이 제 아무리 흔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 불안하다. 결국에는 뭘 찾겠습니까? 경기 방어주를 다시 찾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더불어서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도 또한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8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우하이텍. 자, 이 종목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뾰로로 뿅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나왔습니다. 별표. 자, 일단은 이 종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홀딩한다면 17,000원 수준까지는 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단순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어제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직개발 모양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직개발 모양이 무엇이냐면요. 고점과 고점이 똑같은, 그리고 앞전에는 빨간 양봉과 그리고 뒷전에 있는 음봉이 고점과 고점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세 홀딩을 하고 싶지만요.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고 또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겠고,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세 홀딩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13,800원 구간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비율 조정은 좀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우하이텍까지 정신 들었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서 우리 양순모님부터 아주 자신감을 타시는 것 같은데요. 흔들리더라도 갈 종목은 간다. 근데 마지막에 리뷰를 해주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직개발이라는 유행어 지금 미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원래 진짜 실제로 패턴이 있는 거고요. 네. 더욱이 지금 제가 성우하이텍을 날린 이유는요. 제가 오늘 아까 시황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오히려 10위권과 그리고 20위권대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을 보자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성우하이텍이 20위권대에 머물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뒤로 밀려나면서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에 대한 탄력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YG 엔터테인먼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21위권에 있다가 지금 19위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대로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이텍은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일단은 뼈를 뿅 날리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관점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20위권 탈락 나오면 빨리 포트에서 제외하고 다시 이제 들어오면 홀딩을 하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직개발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아무래도 유행어 미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부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다시 승천할 수 있는 내일의 승천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이상로 멘토 한국콜마 가져왔네. 지수사 성격도 있었는데요. 양승모 멘토 휴비스를 성화이텍으로 교체하면서 가져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인데요. 휴비스나 한국콜마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편입 부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결국은 기존 포트에서 다시 포트를 채우러 가는 종목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종목이 하나가 교체되면서 교체되는 종목의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상로 멘토의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오늘 준비했는 거는 뭐 한국콜마죠. 결론적으로. 한국콜마는 바로 북경시장의 히로인, 바로 한국콜마가 되겠습니다.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뭐 차근차근히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바로 국내 시장에서의 화장품 업종, 거기에 대해서 ODM, OEM의 1위 업체죠. 1위 업체고, 국내 시장 안에서는 코스맥스보다도 더욱더 잘 나가는 게 바로 한국콜마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스맥스가 해외 진출을 하고 있을 때 한국콜마는 집안 단속을 더욱더 단단히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화장품,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고,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제약업종에 대한 ODM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ODM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디자인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택이죠. 택인데 상품을 이렇게 딱 갖다 붙이게 해주는 게 바로 ODM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가장 크게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제약업종 자체가 약가 단화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쪽에 그런 부분, 뭐 R&D 비용 급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악재가 지금 해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 제약업종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콜마는 제약업종조차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준비했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 3분기에 매출액 보고 4분기가 지금 한국콜마는 3월 결산입니다. 3월 결산이기 때문에 그게 4분기에 되겠죠. 그래서 예상이 지금 954억 정도 나오고요. 따로 이제 그림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얘기하시죠. 예, 일단은 그래서 2012년에 결산 같은 경우 3월달에 나오는 거는 매출액이 한 3,6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9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요. 그림을 뭐 조금 사정이 있어서 못 내보낸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만큼 제약업종이 지금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고, 화장품 업종으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한 번 더 또다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북경콜마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은 이만큼을 기대하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의 중국 법인처럼 이만큼을 기대하는데 이만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북경콜마에 대한 지분을 한국콜마 홀딩스가 100%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지금 한국콜마 홀딩스를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신다면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업 공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지주회사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아까 그러셨죠. 그러면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다시 상승 패턴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선순환이 지금 들어온다. 근데 아직까지 결산 실적이 발표가 안 됐다.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에 연기금의 수급 자체가 잡히죠. 뭔가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자는 거죠. 그런 지주회사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콜마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지금 분위기, 그리고 실적도 안 났는데 왜 신고가를 갈까? 예?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3,500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타는 것보다는 하단에 11선 부근을 우리가 좀 보시자고요. 11선 부근을 보시면서 매수가는 33,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입니다. 바로 38,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2,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주사 순환출자 부분이 되면서 이제 한국콜마 홀딩스라는 역할과 그다음에 한국콜마라는 부분에 재상장돼갖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두 종부터. 근데 저는 왜 자꾸 갖고 오시는 한국콜마보다 한국콜마 홀딩스가 더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본 것 같겠고요. 그러면 양순모 멘토의 종목 성호하이텍 교체해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갈지 안 갈지 가겠죠. 요즘 그 종목의 양봉에다가 이렇게 별풍성 달아서 이렇게 어리랑자가 이렇게 승천시키는 작업을 하신다 그러던데 종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휴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주식 승천에서 제가 이 봉을 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딱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휴비스의 움직임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휴비스는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업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합성 섬유에 대한 폴리에스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원료 가격에 대한 하락에 따라서 이익 안정성이 부각될 전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또 시황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주요 섬유 소비국들에 대한 재고, 그러니까 리스토킹에 대한 필요 수준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될 것이다. 또 앞으로 지금 유럽 쪽에 대한 이류 소비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지금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그리고 선별적으로 가는 장세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좀 취득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주가가 빠졌을 때는 좀 하락이 제한적이고 올라갈 자리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요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시너지에 대한 큰 시너지를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단섬유를 지금 국내에서 납품하는 업체가요. 휴비스와 웅진케미칼 이 두 기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웅진케미칼이 이번에 그 인수건이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바로 그 휴비스가 웅진케미칼을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그 웅진케미칼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요, 단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결국에는 본다면은 규모의 경쟁력적인 부분들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휴비스의 경우에는 100억 원이 넘는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걸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일단 회사에는 큰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좀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재료와 모멘텀들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또 긁겠습니다. 11,700원 기준으로부터요. 11,300원 수준까지 일단은 긁기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이전 직전 고점이 한 13,500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기운이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맨날 이렇게 표현을 쓰실 때 긁는데요,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긁으시는 게 아니라 밑으로 긁으신데요. 그러니까 매수가 기준 딱 잡고 긁으시고, 그리고 제가 좀 하면 좀 받아주세요. 네, 혼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하십니까? 근데 이 휴비스가 독립 공동 출자였던 합작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웅진케미칼 쪽으로 하게 될 경우는 독과점 형태는 걸리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인수 작업하는 곳이 효성과 또 그 외에 몇 군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독점적인 부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캐파가 늘어날 것이냐. 그게 저는 일단은 주요 안점을 일단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개가 좀 염려가 되는 게요. 지금 시장이 3월 달에는 바로 어느 정도 상장 퇴출 위기라든지 이런 게 오늘 뉴스에도 좀 많이 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어느 정도는 뭐 부채 비율이 좀 높다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시장은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 지금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휴비스 같은 경우에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금 100%를 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보율이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딸린다고 표현할까요?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이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기업, 그리고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은 자본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자체가 많이 잡히는데 거기에 부채가 좀 더 높단 말이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이 이런 게 어차피 수익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런 관점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랑은 조금 안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번 요거는 이제 답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채 비율. 자,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업황이 일단 지난해 4분기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실적 부진이 나왔던 이유가요. 일단 원재료 가격이 일단 4분기에 상승을 하면서 또 더불어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의료용에 대한 섬유 업황마저도 많이 부진세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뿐만 아니라 또 작년 이제 4분기에는 뭐가 있죠? 이제 퇴직금, 그리고 성과금, 이런 부분들, 일회성, 단기성 비용들이 지출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좀 지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는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휴비스의 시가총액이 약 한 4천억 정도의 수준인데요.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매출에 대한 규모를 보면요. 자, 얼마나 나옵니까? 1조 3천억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캐파가 된다라는 그 기업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주 원재료라고 하죠. 공급 과잉세가 나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개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차를 좀 두고 1분기에는 수요 회복 기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는 이제 원재료에 대한 이제 그 가격이 또 강세가 되면서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수요 또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의 상태로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상로 멘토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조금 위험성에 도래되는 실적 악화 부분과 함께 재무 건전성의 위험성 도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해줬는데, 시원하게 또 양승모 멘토가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현재 일단은 업황 자체의 좀 바닥권이다. 그다음에 저평가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상로 멘토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뭐 그만큼 일단은 제가 뭐 조그만 신락 같은 그런 부분이라도 캐치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정말 감사 의견 부적절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퇴출이 되는 회사들은
먼저 뭐 일부 잠식이라는 표시가 뜨죠. 하지만 뭐 일단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은 거는 뭐 똑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대신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상 지금 트렌드랑 조금 다른 게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인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가 지금 상장된 지 딱 1년이 좀 안 된 기업입니다. 근데 그때 상장되었을 당시에 저가가 바로 11,4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호예수에 지금 걸린 지금 물량이 약 한 54% 정도에 대한 보호예수 물량이 걸려 있는데요. 이 물량이 지금 보호예수가 풀린 지가 지금 한 6개월 이상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상장되었던 당시에 11,450원에 대한 저가를 지지하면서 지금 주가가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앞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정고점 구간이 있죠. 이 시가 상장되었을 당시에 대한 이 고점 구간 13,500원 구간이네요. 제가 잡아드렸던 목표가 구간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 그 목표가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제가 드린 매수가 오면 그냥 싹 긁으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이 시원시원하고요. 답변 통쾌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이상로 멘토의 한국콜마 매수가 33,5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2,000원을 제시하면서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양순모 멘토 포트 요즘 비비고인데요. 휴비스 매수가 11,300원에 11,700원 글자 밑으로 700원 이하로 글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만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종목 보유하면서 내일 한국콜마를 신규 편입 시도를 합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역시 지금 현재 성우하이텍을 매도 의견을 주셨고 휴비스를 신규 편입 종목 교체한다라고 말씀드렸으면서 바이오랜드를 16,200원을 늘림 시 지속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까지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로 멘토가 한국콜마를 보니까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트레이딩과 좀 한국콜마 홀딩스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한번 언급을 좀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까지 정신없이 저희가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시장의 오프 더 레코드, 증시 뒷담화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에 이제 화두가 되긴 됐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아이고, 저도 헷갈립니다. 전화위복이냐, CEO의 프리미엄으로 부각되는 것이냐, 이런 시각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자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의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내정이냐, 되지 못하느냐 부분 속에서 지분을 이제 모두 다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이제 그러면서 사퇴를 하셨죠. 이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상로 멘토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뭐 지금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뉴스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중소기업 청장이죠. 중소기업 청장에 됐다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못 하겠다. 그럼 지분 매각 못 하겠고 엔지니어링을 끝까지 살리겠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상당히 지금 비정하고 그리고 냉정한 게 바로 주식시장이고요. 그만큼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표이사들 보면 횡령하죠. 횡령하고 아니면 연예인들 이름 해서 주가 난리 보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고 개미들 눈물 나게 하고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업황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회사가 그래도 마인드는 괜찮네라. 남자 맞네. 라고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수익을 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맥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한번 매수를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하냐면
지금 일단은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하시면 빨간 거는 바로 상승할 때의 거래량이고 파란 거는 하락할 때의 거래량이죠. 그러면 하락할 때는 많이 안 팔고 있고 상승할 때 많이 산다.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평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유상증자 벌써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악성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다면 지금 관점, 오늘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지금은 얼마죠? 6,000원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내일 만약에 혹시나 사실 분들은 단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00원 전후로 해서 훑으세요. 예, 긁으셔서 그때 긁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5%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될 것 같으니까 대신에 손절가만 확실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하단에 5,200원을 손절가로 딱 지키시고 대신에 5,800원 밑으로 훑으십시오. 예. 이상로한테 자신있게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투자 쪽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보니까 주식 백지 신탁 대조를 네. 제도를 좀 손보지 않을까요?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연구를 안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대신에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5,800원 밑으로 한번 훑어보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00원 손절가만 반드시 지키자라는 얘기였는데요. 참 그거는 좋습니다. 자식 같은 회사를 버릴 수 없다. 차라리 중기청장을 포기하겠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양순모 멘토.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과연 기업 가치 레벨업으로 좀 프리미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상엔지니어링을 보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대표의 입장에서는 일단 소쿨하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명예보다는 주주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주성의 엔지니어링은 이상로 멘토분과의 이견과는 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회사가 일단은 뭐 좋아졌기, 그리고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 이슈 플레이로 일단 주가가 부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그런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지금 수익 구간에 놓여져 있으시다면 오히려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주가가 눌러줬을 때 이 종목을 다시 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실 물반 고기반이 장입니다. 그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슈 플로가 되는 종목들은 일단 접근하지 말자라는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략이 조금 틀린 것 같고요. 트레이더 관점으로서는 이상로 멘토는 잡아보자. 손절가 5,200원만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양순모 멘토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 쪽으로 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장의 오프터 레코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이제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아차차차. 그런데 해외 증시가 지금 시작돼서 열심히 흘러가고 있죠. 현대선물 신군철 연구원하고 연결을 좀 시도해보겠는데 지금 시각은 11시 13분 08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선물 신군철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그래도 결국은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개장 전 발표된 경제지표 호재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2월 건축 허가 건수는 이제 94.6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망했던 92.5만 건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 대비 지금 4.6%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발표된 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도 91.7만 건을 기록하면서 2008년 이후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주택시장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지금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키프로스 정부는 대규모 예금입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 20일까지 은행 영업을 지금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오후 6시 의회에서는 이제 구제금융 합의안에 대해서 승인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호재 부분 쪽에 경제지표 쪽에 대한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겠고요. FOMC 이제 결과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유럽 쪽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키프로스 의회 구제금융 표결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부분 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 동향은 좀 아래꼬리를 좀 달고 올라왔나요?
증시 출발은 지금 일제히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현재 지금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은 전일 대비 지금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지수들은 지금 0.5% 정도에서 0.1%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 전반에 대한 지금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서 유로화는 지금 달러와 대비 약세를 지금 계속 나타내면서 이틀 연속 1.30 선에서 지금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야간 선물 이제 마감 전에 이제 키프로스에서 표결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스에 지금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지금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지금 상승폭을 소폭 확대한 모습입니다. 주간 종가 대비로 0.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260.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지금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개인과 연기금은 지금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물 마감 전에 그 표결 결과가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전에 키프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 부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정리였습니다. 현대생금증연구원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장 전략 손살같이 달려온 주식 승천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양순모 멘토부터 저희가 내일장 전략과 전략 좀 디테일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우리가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오히려 그 전차 군단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결국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단은 뭐 전차 군단 이거 관심 있게 일단 봐야 되는 것은 일단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우리 코스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현재 시점으로부터 좀 추가적인 하락폭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면요, 530포인트부터 530포인트 구간 내라고 일단은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강세적인 그 부분은 바로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오늘 외국인들이 5년 만에 최대의 매수 규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수준이 약 한 735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주체는 또 하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또 뭡니까?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기금들이 계속 꾸준하게 사주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 투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리 그 유입될 수 있는 매수 여력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 수준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코스피는 지금 뭐 추가적인 뭐 상승이 나타난다면 연기금 또 따라 붙는 거는 당연지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기금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베팅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상승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것이고, 주가가 빠질 경우에 또 방어에 대한 주체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놓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삼성전자 수급도 봐야 되고 현대기아차 흐름도 좀 봐야 되지만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 부분에 대한 집중력을 펴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코스피 시장 바닥 근접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봐야 될까? 아직 바닥을 완벽하게 경직을 시킨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거의 바닥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진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내일 좀 디테일한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는 1980입니다. 1980포인트를 뭐 일단은 돌파를 해야겠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오를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만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하니까 일단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업종에 접근하냐? 전기전자 업종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그때도 전기전자 업종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삼성전자가 죽으니까 LG전자 갔죠. 그래서 삼성 다시 올라가죠. 그런 분위기상 지금 전기전자 업종 말고는 실질적인 분위기에 연관되는 부분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550포인트까지 올려놓으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또 줬거든요. 과연 여기서 더 갈까?
보시면 일단은 가더라도 바이오 제약 아니면 엔터주를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로 가든 전기전자, 그 다음에 바이오 엔터주, 제약주 집중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이제 준비한 시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희 주식 승천 멘토들이 릴레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23일 날 저희 멘토 승천주를 잡아라의 최명성 멘토와 나무로 멘토가 동시 강연회를 시작하는데요. 3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IBK 투자증권 6층에서 참가비 무료로 진행합니다. 사전 예약으로 1577-7451번으로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여기서 여러분 그게 있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필코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종목 10선, 3선, 1선 중에 볼까요? 1선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고 즐거운 시간 잠자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살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